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인생에서도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60%만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나서보세요. 삶을 즐기는 것은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책과 이야기로 함께하는 공간, 여기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최근 삶을 대하는 모습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인 생각의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어렵게 도달해온 인생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들은 모두 오랜 시간 내내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닥달해가면서 꿈꿨던 성공에 자랑스럽게 도달했고 또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급한 걸음에 가려져 정말 보고 느껴야 할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 같이 생각해 볼 책은 김혜남 지음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누구보다 바쁘고 충실한 날들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43살이 되는 어느 날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로서 자신에게 찾아온 병이 불치병이고 앞으로 자신의 몸이 어떤 힘듦을 겪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겠지요. 파킨슨병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관련된 뇌 조직의 손상으로 행동과 말, 인지 기능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퇴행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주로 노년에 발병하는 이 질병이 너무 이른 나이에 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막연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분명한 공포를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젊고 활발히 활동할 나이인 저자가 그 상황에서 느꼈을 좌절과 분노, 슬픔에 대해서는 감히 어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자 역시 전문의가 아닌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한 환자로서 병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담히 적어나갑니다. 현실 부정, 원망, 분노, 자포자기. 하지만 저자가 보여준 그 다음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한 환자의 투병기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공포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 또한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작지만 분명한 하나의 의미. 무심히 지나온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소중한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무지한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반짝이는 깨달음 안에서 스스로 이미 삶의 꽃길을 마주한 저자에게 드리는 따뜻한 감사 인사입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저자는 실수하지 않는 것을 최고 덕목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치열한 전쟁처럼 살아나가는 성실한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60점만 넘으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의 준비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0점만 넘으면 똑같이 필기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60%만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나서보라. 아무리 준비해도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는 저자의 말에 저는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어지간한 일에 성이 차지 않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라 늘상 삶에 있어서 무언가에 쫓기듯 항상 100% 완수하지도 못할 과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이 미숙한 과제 때문에 정작 다가오는 다음 걸음은 늘 주저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생의 결정적 순간은 지금입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만치 멀리 있는 혹은 있을 것이라고 믿는 더 근사한 목표를 따라가느라 그 결정적 순간을 때때마다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빛나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오늘을 행복해하는 대신 5년, 10년 후에 안정된 미래에 대해 머리를 싸매느라 빡빡한 덧셈과 나눗셈을 질리도록 해대고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가슴 벅찬 아이의 웃음소리를 마음껏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항상 완벽한 순간의 결정적 모습만을 신앙처럼 모셔놓고 보석 같은 오늘은 흘려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높은 단상 위에 올려놓은 삶의 가장 완벽한 순간은 점점 더 멀어져 버리지요. 삶을 즐기는 것은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저자가 투병 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통증이 잠시 사라진 틈을 타서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해나가며 진심을 다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은 흡사 천년을 살 것처럼 매일매일을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새겨들어야 할 소중하고 아픈 충고입니다. 해야만 하는 리스트가 쌓여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에 너그러이 시간과 노력을 내어주고 있는지요. 하고 싶은 일을 외면할 만큼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들이 그토록 가득 차 있는지. 아니, 그것보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인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정작 지금은 멈칫멈칫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조차 우리는 이런 이유를 대며 야박하게 굴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올바른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내 스스로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선택은 스스로의 권리이자 행복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찬란한 오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내 스스로 찾아가며 나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 순간 우리가 잠시 달리는 것을 멈춰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인 것은 내가 그 길로 가고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필요한 것은 단지 그렇게 한 발짝 내딛는 한순간의 결정일 뿐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찬란한 하루는 나의 선택으로 만나게 된 것이고, 오지 않은 불확실함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매일 결정적 순간인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더 가볍고 더 무거움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자가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빛나는 오늘 꽃길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추가해야 할 목록 또한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아니고 경험해 볼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자신의 환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여러 챕터를 할애해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법한 어려움에 대한 유용한 내용입니다. 가족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무력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꼼꼼히 정독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저자 김혜남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만으로 이어지기 기원합니다.